자, 여러분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고차 방정식을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자, 일단 고차 방정식을 정리하기 전에 앞서서 방정식을 푸는 건 우리가 이미 도구들은 다 배워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2차 방정식을 풀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 누구 공식을 쓰면 된다? 근의 공식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2차 방정식은 이미 솔루션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은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근의 공식을 쓰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차라든지 4차 이렇게 그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어떻게 푸나? 하면 똑같아요. 첫 번째, 뭐가 되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 그럼 이때 어떡하지? 를 약간 제가 이거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좀 짜증나잖아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딱 약간 유치하지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나름의,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좀 문제가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짜증이 난다고, 그죠? 마음속으로 약간 욕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건데, 상반 방정식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상반 방정식. 이 상반 방정식은 어떤 형태냐면, 개수가 대칭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대칭인 형태의 상반 방정식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형태는 좀 푸는 방법이 좀 달라.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문제 풀 때 생각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해도 인수분해가 안 돼. 짜증나 죽겠네. 그러면은 얘를 좀 떠올려야 된다. 상반 방정식인가? 를 떠올리셔야 되고, 그럼 개수가 대칭인가? 요거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걸 잘못하면 평생 수누타가 문제 못 풀고 넘어간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샘플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개념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예를 좀 하나 보여주면,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인데, 자, 이런 방정식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잘 보시면 x에다가 누굴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 빼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0이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려면 누굴 써요? 조립제법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친구의 개수가 1, 마이너스 4, 2, 1. 그리고 여기다가 1 이렇게 잡아주시면 1은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뭐가 돼? 0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1을 넣어서 0이 됐으니까 x-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보이는 이 두 개는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1이라고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이 나면 1단계를 다 끝낸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든 4차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3, 4차는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이 지금처럼 풀마 1, 풀마 2, 풀마 3을 넣어보면서 0되는 애를 찾고 조립제법해서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근을 찾으시면 됩니다. 얘를 보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얼마인 걸 알고요. 1이다. 이렇게 되는 걸 알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x제곱 빼기 3x 빼기 1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얘를 0으로 만드는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죠. 그럼 이건 또 몇 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로? 근의 공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지금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13. 이렇게 돼서 근이 총 3개의 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인수분해한 3차 방정식 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만 알면, 인수분해만 알면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차 방정식의 개념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라.
자, 정리하시면서 하시고요. 이제 401번부터 같이 풀 거니까 다 되시면 이제 먼저 풀이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약간 신나서 그래. 이게 됐을까요? 자, 뭐, 아직까지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인수분해 엄청 많이 할 건데, 자, 뒷장 넘기시면 401번 있고요. 자, 여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똑같은데, 그지? 자, 얘는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을 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3차 방정식을 푸는 건 먼저 뭐 한다? 인수분해 한다. 뭐, 이게 이제 시작이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1 넣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딱 보니까 얘가 2고요, 얘가 1이고요, 여기가 -5고요, 얘가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들만 싹 더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딱 0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1 넣으면 0 된다는 얘기니까 바로 조립제법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2고요, 1, -5, 2 이렇게 이제 개수 쓰시고 얘를 0으로 만드는 1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그러면 얘는 이제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0이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1 집어넣어서 0이 됐어서 x-1을 인수로 가질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목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2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는 0이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뭘 시켜? 3차는 인수분해를 시켜라. 그리고 나면 사실은 다 나오죠. 여기 보이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 집어넣으면 0이 될 거니까 x는 1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보니까 2차인데 얘는 2차인데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되지. 여기는 2x, x, 여기가 2, 1,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이 하나는 얼마고? 2분의 1이고 쟤를 만드는 애는 마이너스 2입니다. 끝. 뭐 이렇게 해서 근이 몇 개가 나왔다? 3개가 나왔다. 됐죠? 자, 2번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 아직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바로 합니다. 정리됐어요? 자, 보기차식 형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3번. 정리하고 계시죠? 자, 갑니다. 자, 일단 보기차식 인수분해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403번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고요. 405번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는 애는 사실 치환해서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는 좀 약간 독특하게 풀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은 완전 제곱꼴로 바꾼다.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합차꼴로 마무리.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게 보기차식의 크게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403번을 먼저 보시면 x제곱, x 4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 단위로 넘어가는 걸 보기차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4차식이긴 한데 상수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상수 2차, 4차 이렇게 두 칸씩 띄엄 가는 거를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풀게 되어 있냐면 이 기본 단위를 x제곱이라고 봐서 x제곱을 뭐로 치환하냐면 t로 치환을 한다. 이렇게 이제 식을 잡게 되고, 그럼 여기 보이는 얘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누구다? 4다라고 식을 바꿀 수가 있죠. x제곱 대신에 t라고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식의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t, 여기는 4, 1,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t는 누구고요? 그치, 하나는 4고 t는 또 하나는 누가 나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두 번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풀었으면 그 다음을 풀면 되는데,
사실 이 3번 때문에 이거 풀어주는 거거든. 근데 은근히 이거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자, 이거는 좀 같이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자, 그럼 3번은 이제 계산을 하실 건데. 자. 잠깐. 쓰시던 분들 잠깐만 내려놓고 잠깐만 나를 한 번만 봐줘. 나 말고 여기. 나 말고 여기. 잠깐만 여기 봐줘. 잠깐만. 한번 이거는 약간 집중해서 한번 우리 기 모아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좀 필요하다면 대답도 좀 유도를 할 건데, 잘 봐봐. t가 4잖아. 근데 t가 지금 누구였죠? x제곱이었죠? 그러면 x제곱이 4예요. 그치? 다시 t가 4잖아. t가 4니까 지금 t 누구라고 났어? x제곱이라고 났잖아. 그러니까 x제곱이 4예요. 그치? 자, x는 얼마? 제발 아무나 한 명만 대답해줘. 풀마? 2. 약간 무슨 말인지 되죠?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 그냥 2라고 계속 그냥 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누구를 빼먹지 마세요. 제발 풀마 빼먹지 마. 알겠죠? 빼먹지 않기.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틀린 친구도 진짜 많거든. x제곱이 4예요. x는 풀마이에요. 별거 아닌데 좀 신경 써줘. 자, 그럼 또 하나가 있어. t가 4예요. 근데 t가 누구도 있어? 마이너스 1도 있어. 그럼 t가 누구니까? x제곱이니까 x제곱이 누구도 된다? 마이너스 1도 됩니다. 그죠?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누구예요? 풀마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걸 우리는 멋있게 뭐라고 불러? i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x는 풀마 i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이걸 무슨 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거를 두허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두실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지금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죠? 근데 4차 방정식을 보니까 근이 몇 개씩 나와요? 4개씩 나오네요. 그죠?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네. 얘는 실근이 2개 나왔고 허근이 2개가 나왔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지?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와요? 3개가 나오네. 얘는 실근이 몇 개가 나왔다? 3개가 나왔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차수에 맞게 근의 개수도 결정이 된다. 약간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일단 기본은 하는 거지. 이렇게 괜찮죠? 여기 인수분해의 형태는 한 번에 그냥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연습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 자, 한 2문제 정도만 더 풀어볼게. 2문제, 3문제? 자, 405번. 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405번은 정리하시고 갈게요. 제가 좀 마음이 급했죠? 자, 갑시다. 자, 405번 같은 경우는 보기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완전 제곱꼴로 강제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얘를 가지고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만든 후에 합차로 마무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도 봐봐. 상수항 1차 빼고 2차 그리고 4차, 상수항 2차, 4차, 6차 이렇게 짝수항들만 가는 걸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보기차식 형태입니다. 근데 아까랑은 좀 다르게 이걸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죠. t로 치환한다고 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먼저 완제꼴을 만들어준다. 자, 그럼 첫 번째 완제꼴을 만들어주는 것은 얘하고 얘 사이에 누구를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선택 옵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를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주려면 누구가 필요했니? 라고 했을 때 얘는 하나는 누구냐고? 마이너스 2x 제곱이고요. 하나는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찾는 형태인데 일단 두 개를 다 써봤어요.
그래서 강제로 완제를 만들려고 얘를 빌려왔는데 한번 빌려왔으니까 다시 갚아주면 뭐 크게 문제 없죠. 얘도 한번 빌려왔으니까 한번 갚아주면 크게 문제가 없어서 여기까지 잡아주면 일단 기본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누구를 마이너스 6x제곱을 이렇게 적어주면 약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볼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적어 놓고 나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그게 이제 다음 내가 해야 될 건데 나는 누구를 선택할 거야? 위에 거를 선택할 거다. 그거는 사실 여기에 있는 숫자를 좀 보면 좋죠. 얘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2x의 제곱으로 묶기가 좀 좋고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8x제곱이니까 뭔가 루트 꼴이 들어가서 좀 식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번 요 위쪽에 있는 걸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은 x제곱 빼기 1의 통째로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죠. 띠용띠용띠용을 요거 5 빼기 1의 통째로 제곱이다 쓰시면 되고요. 얘는 빼기 4x제곱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x의 통째로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요 첫 번째 완제를 이용해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 뭐 해주면 돼?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을 더한 거, 앞에 거랑 뒤에 거 한 번을 뺀 거의 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앞에 거, 얘가 뒤에 거라고 보면 한 번은 앞에 거랑 뒤에 거, 앞에 거랑 뒤에 거 2x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은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가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얘가 누구다? 0이다 라고 써주시면 이 식을 인수분해한 식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얘를 합차로 인수분해를 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요까지 하시면 이제 계산이 끝나는데 3번은 뭐냐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4차식인데 여기에 보이는 2차식과 여기에 보이는 2차식이 각각 0이 될 때를 찾아주면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순서를 좀 내림차순으로 맞췄어 보면 결국엔 x제곱, 얘는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1, 이 0일 때가 지금 얘고요. 이 친구를 한번 적어보면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 0일 때 이렇게가 또 하나의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네가 0일 때랑 네가 0일 때를 각각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2차 방정식 두 개를 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고약하게도 얘도 뭐가 안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도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누굴 쓰면 된다? 근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둘 다 누구니까?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쓰시면 되죠.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다. 이렇게 생겼죠. 반 나눈 게 b 프라임이고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 같은 경우는 식을 써보면 1분의 반 나눈 거 1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은 1이죠. 빼기 ac 해주면 여기는 2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또 한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을 써보면 1분의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여기는 또 2 들어가니까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다.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405번까지 한 개 이제 인수분해 보기 차식 안 되는 것까지 한 거예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너는 다 아는 거 아니냐, 그죠? 여기까지 했다 그랬죠, 너는, 그치? 아니에요? 여기는 했지, 근데 너. 진도. 기억나죠, 다? 자, 이제 한 두 문제 정도만 더 보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좀 해볼게. 됐지? 시환. 가봅시다. 자, 407번 문제를 좀 볼 건데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사실 제가 안 해줘도 여러분한테 풀어 하면 풀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예의상 한번 풀고 가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뭐가 보인다? 이렇게 같은 식으로 생겨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뭐에서 풀면 돼요? 치환해서 풀면 되죠. 그럼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x를 나는 t라고 치환할 거야. 이렇게 해서 치환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얘를 그러면 이제 뭐라고 쓰면 돼?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라고 각각 얘를 t로 표현해서 써주시면 돼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이제 또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t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여기 보이는 애는 2, 6 이렇게 써주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t값은 하나는 뭐일 수 있고요? 2일 수 있고요. t값은 또 하나는 얼마면 된다? 6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풀었다. 2, 6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잖아, x. 그러니까 t 대신에 다시 누구로? x제곱으로 플러스 x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얼마일 때랑 2일 때랑 또 그게 누구일 때? 6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좀 넘기면 되잖아요.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2였으니까 얘를 왼쪽으로 쓱 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2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얘도 6을 왼쪽으로 쓱 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오는데 얘는 감사하게도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x, 2,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여기서는 근이 두 개가 나오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1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x, 3,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또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거는 인수분해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고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얘는 몇 차식? 그렇죠. 4차 방정식이죠. 잘 보면 최고창이 4차니까 근이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풀고 여러분들이 좀 실습해 볼게요. 이것도 근데 쉬워요. 계산이 좀 들어워서 그렇지. 409. 야야야야. 자, 이거 뭐 딱 써 있는 거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기는 사실 인수분해만 잘하면 할만하죠. 자, 요까지 한번 보고 풀어보죠.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우리는 여기에 24만 딱 없었으면 답이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딱 해서 끝나는 건데 요것 때문에 다시 다 전개해서 다시 다 인수분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피곤한 거죠. 그래서 전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전개할 때 포인트가 있었죠. 얘는 그냥 전개하면 안 되고 짝을 어떻게 해서 합이 일정한 애들로 짝을 지어줘서 우리는 전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1이랑 4를 더한 게 5, 2랑 3이랑 더한 게 5. 그러니까 이렇게 합이 일정하게끔 이렇게 두 개를 짝져서 우리는 전개를 먼저 해줘야 됐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전개한 게 식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두 개를 전개한 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근데 그게 얼마다? 24다. 이렇게 이제 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합이 일정한 애들끼리 묶어서 전개를 해주고 그래야만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애가 나온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된다? 치환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내가 t다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한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식이 이렇게 되겠죠. t 플러스 4 얘는 t 플러스 6은 얼마다? 24다. 이런 식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전개해 보면 t제곱 플러스 6t, 4t, 10t 그리고 플러스 24가 나오는데 여기도 24 있으니까 두 개 지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전개가 되는 거죠. 자자자자자. 자, 이거 만족하는 t 값은 얼마일까요? 이제 여기 2차 방정식 나왔잖아. 이거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풀죠? 했을 때 t로 뭐 하면 돼? 묶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지? t로 묶어. 그러면 인수분해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t 값은 하나 얼마일 수 있고 0일 수 있고 0 아니면 t는 얼마일 수 있다? 마이너스 10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t로 공통일 수 있으니까 그냥 t로 묶으면 돼요. 상수항이 없을 때는.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0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t 값까지 구했으니까 마무리로 t 대신에 다시 누구로 바꿔주면
x제곱 더하기 5x로 바꿔주면 끝이 나겠죠? 그럼 x제곱 더하기 5x는 얼마이면 되고요? t 대신에 얘가 0이면 되고요. 또 t가 마이너스 10이면 x제곱 더하기 5x가 누구면 된다? 마이너스 10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5x는 마이너스 10인데 넘기면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은 0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또 푸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이제 색깔 정리해서 해보죠. 이 친구를 두 개를 먼저 푼다면 얘는 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5, 이 기둥 굉장히 불편하네? 는 0이 되고, 그래서 얘는 x는 0이거나 또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5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 친구, 피곤하네. 이거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죠. 그럼 누구 쓰면 돼? 근해 공식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짝수 공식도 아니니까 2a분의 이거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b제곱이 지금 25고요. 4ac면은 빼기 40이니까 그게 마이너스 15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15면 이게 뭐란 얘기예요? 루트 15? i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허근이 두 개가 돼서 좀 이쁘게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5 풀마 루트 15i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4개가 근이 나왔고 실근 2개, 허근 2개까지 정리하면 끝. 됐을까요? 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지금 해당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똑같은 문제 오른쪽 위에 직접 풀기 이렇게 달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풀어보시고 다 내신 분들은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준비됐죠? 시작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잘 기억 안 나거나 모르겠다 하는 거는 조금 물어보도록 하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번?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 411번 문제는 조금 우리가 임팩트 있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요거까지 하면 일단 인수분해해서 하는 뭐 이런 시리즈는 거의 끝이 나거든요. 자, 봐봐. 일단은 제가 뭔가 노출을 시키지 않고 그냥 이런 문제를 받았다고 쳐봐. 자, 이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내가 받았어. 받았으면 이게 몇 차식이에요? 4차식이에요. 자, 그럼 4차 방정식은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다? 인수분해를 한다로 출발합니다. 근데 얘는 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사실은 x에다가 풀마 1을 집어넣어도 풀마 2를 집어넣어도 풀마 3을 집어넣어도 풀마 4를 집어넣어도 뭘 집어넣어도 사실은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유형이 정해있지 않은 채로 얘를 인수분해해야지 하고 하는 순간 약간 멘붕에 빠져요. 왜냐면 0 되는 값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때? 마음속으로 막 3까지 넣어봤는데 이거 뭐야 왜 안 나와? 약간 마음속에서 욕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아이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되네 라고 판단하는 순간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친구가 혹시 이런 판단을 해야 돼. 이 친구가 혹시 개수가 대칭인가? 라는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은 가운데 걸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개수,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개수가 서로 뭘 이루고 있어? 대칭을 이루고 있죠.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 여기가 2인데 여기가 2.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 그럼 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특이한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이제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 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문제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푼 경우가 진짜 많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풀마 1, 풀마 2, 풀마 3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 개수가 대칭 형태,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 형태는 뭔가 상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풀어야 되고 얘는 푸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러면 그 얘는 좀 다르게 풀어야 된다는 걸 먼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른 방법이 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x제곱으로 나눈다 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나누냐라고 하면 일단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얘가 대칭이라면 일단 계산을 양변을 x제곱을 나눠서 씁니다. 그럼 얘는 x 4제곱에서 제곱을 나눴으니까 x제곱이 되고요. 너는 플러스 2x, 너는 마이너스 6, 그
그리고 너는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x제곱분의 1은 0이다 라는 형태로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약간 식을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처음 거랑 끝에 거를 묶어서 적습니다. 이렇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이 친구랑 또 이 친구도 묶어서 적습니다. 그럼 얘는 두 개가 2로 묶이면서 2에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빼기 6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개수가 대칭이다 라고 하면 얘는 상반방정식이구나. 그러면 그런 식은 어떻게 하라고?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좀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요때 생기는 요 친구 뭐라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 이게 또 풀다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혹은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친구를 t로 치환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친구를 그 다음 단계로 푸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x 더하기 x분의 1을 뭐로?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그 다음 단계를 풀면 된다. 치환.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얘는 t로 치환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지? 하면 이 친구는 사실 우리가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누구 사용하면 된다? 곱셈 공식, 변형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 더하기 누구는 제곱분의 1은 누구의 제곱에서? 합의 제곱에서 빼기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t로 표현을 하면 얘를 t로 표현하면 t제곱 빼기 2라는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친구만 계산을 한다고 하면 너는 t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빼기 2는 얘랑 계산이 돼서 뭐가 될 거다? 빼기 8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얘는 뭐야? t라고 써주면 플러스 몇 t? 2t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서 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하면 여기 보이는 이 식을 t에 관한 몇 차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2차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보이는 이 친구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로 쓸 수 있어? 이렇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곱셈 공식 변형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t로 쓰면 t제곱 빼기 2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잘 따라왔니?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여기 t, 여기 t, 여기는 4, 여기는 2,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t 값은 하나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하나는 t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계산하시면 됩니다. 3번 어디다 쓸까? 3번 계산. 자,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보면 t 아까 누구로 치환했으니까 x 더하기 x분의 1로 치환했으니까 t 대신에 이제 누구를 쓰면 돼요?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값이 하나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또 하나는 t 값이 2다 이랬으니까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값이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써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하고 보면 x 더하기 x분의 1 같은 경우는 계산할 때 이걸 좀 기억하세요. 양변에 x 곱하면 됩니다. x 곱하기 이걸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x를 곱해. 양변에 x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은 x제곱이 되고요. 얘는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x 곱하면 마이너스 4x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양변에 x를 곱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다시 식으로 바뀌고 왼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은 뭐다? 0이다.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하나가 등장하게 되고 이거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누구? 근의 공식 써서 마무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여기는 3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근이 두 개가 완성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곱하기 누구? x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여기는 플러스 1 너는 2x 이렇게 붙겠죠?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가 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x는 얼마다? 그쵸, 1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게 이제 상반방정식 형태가 됩니다.
요게 상당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나오면 잘 못 풀어요. 은근히 생각이 안 나면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주셔야 된다 까지 하시면 일단은 한 템포가 끝이 납니다. 금세하죠? 자, 이제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 배우면 이제 두 번째 타임은 끝이 나요. 이제 마지막, 오늘 총 3개의 테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테마. 할만해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한번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테크닉이라서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습니다. 상황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근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자,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런 걸 구하라고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분의 베타 더하기 여기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 분의 알파를 한번 계산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걸 가지고서 한번 얘를 한번 계산해 볼래?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걸 직접 알파 베타를 근해 공식으로 구해서 그 값들을 여기다 대입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아찔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거 근계수로 하면 안 되나? 라는 거죠. 그래서 근계수라고 내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너분의 너니까 3일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일 거야. 그래서 이 뭔가 합과 곱으로 이 값을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인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분모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들을 좀 정리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누구냐면 바로 근을 대입한 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그래. 알파라는 것도 베타라는 것도 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샘플을 보여주면 우리가 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거를 방정식을 풀면 x-1, x-2는 0이니까 여기다가 1하고 2를 대입하면 그냥 다 빵 되는 거거든? 그런 느낌으로 여기다 대입해서 뭐가 되게? 그렇죠, 0이 되게 하는 게 근이기 때문에 알파가 근이야? 그럼 당연히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한 건 뭐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 베타가 근이야? 그럼 베타도 여기다가 대입한 건 뭐가 된다? 근이 된다. 요게 이제 기본 세팅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근대입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오케이? 이게 당연히 성립하는 식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론 이제 딱 보면 알파 더한 거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좀 보셔야 돼. 이 식을 이용하시면 여기 보이는 누구를? 알파 제곱이라는 2차식을 1차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 제곱은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 그럼 여기는 넘겨서 뭐라고 쓸 수 있고 3알파 빼기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만 내가 이렇게 따로 빼서 보면 베타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넘겨서 3베타 빼기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쓰면 여기에 있는 이 복잡한 식 중에서 누구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뭐 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그죠? 여기 알파 제곱이 지금 3알파 빼기 1인데 이거 대신에 뭐라고 쓰면 3알파 빼기 1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1이랑 1이 사라지고요. 3알파랑 2알파가 지워지면서 여기는 누가 돼? 분모가 깔끔하게 알파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대신에 누굴 대입하면 3베타 빼기 1을 대입하면 여기가 3베타 빼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지워지고 3베타 빼기 2베타니까 이건 뭐가 된다? 베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베타분의 이렇게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시 누구라고 쓰고 베타라고 쓰고 알파라고 쓰면 결국에는 이 값을 계산하라는 게 되니까 뭐 계산하는 건 이거 통분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는 베타 베타 곱하고 여기는 알파 알파 곱해서 분모를 똑같이 맞춰서 준 다음에 분모에는 곱 알파 베타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어쨌든 합곱이 있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합곱으로 표현하는 건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분자를 표현해 주시면 이제 합과 곱으로 다 표현이 되죠. 그래서 곱자리에는 1 대입하면 1분의 얘는 3 대입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또 1 대입하면 빼기 2입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7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근을 대입한 식과 근계수를 활용하는 것. 이거는 이제 3차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잘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는 거고요. 그거하고 관련된 두 개 문제가 이제 417, 415, 413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자, 413? 자, 사실 뭐 되게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의외로 갑자기 이런 거를 좀 발견을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자, 한번 볼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적혀 있다고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써 있고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2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차니까 3개가 있겠죠? 근데 그 근 중에서 한 근만 이렇게 딱 주고 나머지 두 근의 합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준 거야. 여기까지 되지? 괜찮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요 방정식을 풀려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막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지금 얼마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A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힌트는 뭐야? 여기는 한 근이 누구다? 2다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뭐야? 근이라는 건 뭐하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건데 지금 딱 보니까 A만 구하려면 우리가 2 그냥 대입해버리면 A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보이는 근을 대입할 생각을 좀 한다. 근이 2라고 하면 근을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이건 반드시 0이 될 거니까 식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근대입식을. 2는 대입하면 8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에 X제곱에다 2를 대입하면 곱하기 4가 될 거고 그리고 더하기 4A 플러스 1에 X에다가는 2를 대입해주고 끝에는 마이너스 2A를 붙여서 너는 0이다 라고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성립하는 식일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식으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얘는 8 마이너스 4A 요거는 마이너스 16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8A 플러스 2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2A는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A끼리 먼저 정리를 좀 해주면 얘는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4A 빼기 2A라서 2A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상수끼리 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8에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된다. 은 0이다 라는 식이 되면서 깔끔하게 A 값이 결정이 됩니다. A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완성이 되죠. 자, 그래서 근을 대입해서 A를 구했다. 뭐 이런 게 이제 포인트니까 근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A에다 3을 대입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세제곱에 여기다 3 대입해서 7X제곱 그리고 여기다 3 대입하면 플러스 13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 두 번째는 뭐 하면 돼요? 얘는 인수분해하면 되죠. 아무래도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고요. 또 알고 있는 것은 2는 대입하면 0이다 이랬으니까 바로 조립제법 들어가도 됩니다. 얘는 여기가 1, 마이너스 7, 13 빼기 6이라고 하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2라는 값이 있다는 걸 알죠. 왜냐면 2 대입하면 0일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2 바로 쓰시고 내려오고 곱하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하고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6 여기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2를 넣었으니까 인수로는 누굴 가지고
x-2 이렇게 가질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몫을 써보면 여기는 x제곱 빼기 5x 플러스 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근이, 한 근이 누구였던 거고 2였던 거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 얘는 0이다 라는 이 식에서 사실은 두 개의 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근 하나, 여기서 근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이 두 근의 합, 즉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물론 뭐 근의 공식해서 두 개를 더해도 되지만, 이러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을 그냥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너분의 너니까 답은 얼마다? 5다 이러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 됐죠? 그래서 순서는 근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근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하고 나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나머지 두 근을 구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은 좀 있지만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 더 하고 수습을 해보죠. 사실 똑같은 문제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나머지 두 근의 곱. 뭘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 응. 지우길래. 배고프다. 야, 우리 실내에서 이제 뭐 먹는 거는 돼? 안 돼? 여전히? 그거는? 자, 가보죠. 자, 요거까지 하고 한번 여러분들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사실 똑같은 패턴인데 그냥 계산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3차가 아니라 4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는 이번에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인데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야. 자, 그럼 결국에는 근을 또 구해야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A도 있고 B도 있고 이런 미지수가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A, B를 먼저 구해야 되겠는데, 할 때 이 근을 뭐 해야 되겠다? 그쵸, 대입해야 되겠다.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0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근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군.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면 식이 몇 개가 나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식이 2개가 나오죠. 그래서 문자 2개가 나올 거고 이걸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을 내가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죠. 그럼 1 더하기 2는 3인데 여기에 1 대입하면 a, 여기는 b가 그대로 나와서 3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16이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없어져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뭐다? 0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서 a, b를 연립할 건데 뭐 b를 날리면 될 거니까 이 식을 이제 빼주시면 되고요. 그럼 3, 얘는 a에서 빼기 2a를 빼면 플러스 3a, 그리고 b끼리는 지워지니까 는 0이 돼서 3a는 빼기 3이다. 넘기고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는 더해서 3이 되려면 b는 마이너스 2면 되겠죠. 그래서 b 값은 빼기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기본 세팅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식을 완성해 보면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나머지 두 근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도 뭐 하면 돼? 인수분해 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 좀 쉬운 거는
어쨌든 대입해서 0 되는 애를 두 개나 갖고 있거든요. 얘는 1 대입해도 0 되고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해도 0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조립제법 들어가면 되는 거죠.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조립제법을 가보면 뭐 그냥 바로 쓸 수가 있겠지. 여기는 1, 2 이렇게 쓰시고, 그런데 여기 이제 x제곱이 빠져있는 거 확인하셔요. 이런 거 이제 실수하면 안 돼. 가운데 0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기 x 앞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둘 중에 하나 1 넣어서 0 된다는 걸 아니까 1 이렇게 적어주시면 얘는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0 찾았고, 그리고 또 아까 누구 넣으면 0 됐냐면 마이너스 2 넣어도 0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도 똑같이 하는 거죠. 마이너스 2 그러면 1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똑같이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0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근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1이 있으니까 x-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x 플러스 2 이것도 인수로 가질 거고, 이렇게 짠짠짠이 내가 가지고 있는 x제곱 플러스 1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게 인수분해가 끝난 거죠. 그래서 그거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끝났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2차식에서 근이 하나가 1, 그리고 또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기 보이는 이 2차식에서도 근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두 개의 곱을 구해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만 구하면 돼? 곱만 구하면 돼. 그러면은 인수분해 안 해도 됩니다. 근해 공식 안 해도 된다.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1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약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야, 그죠? 그냥 풀어 해도 계산만 잘하시면 아마 하실만 할 거고, 근데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들 한번 푸시고 이제 기 모아서 어려운 거 하나 할게. 이거는 그냥 바로 지금 정리해 주세요. 413, 415. 요까지만 한번 싹 해보고, 근 판별하기.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사실은 2차 방정식도 근을 좀 판별했었는데 이제 3차 방정식 근을 조금 판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근들을 좀 분류할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보고, 이런 거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런 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의 종류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3개가 있죠. 그래서 3개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값으로 실수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이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실수고 지금처럼 다 다른 숫자라면 서로 다른 세실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3개 중에 2개가 같아. 이렇게 같거나 아니면은 3개가 다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중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좀 더 특수하게 이제 3중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는 그냥 중근, 얘는 3중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걸 뭐 굳이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지 않고 중근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 2개를 다 포함해서 이거를 그냥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고 하면 2중근도 되고 3중근도 되고 이 2개를 합쳐서 그냥 중근을 갖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는 실근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1 플러스 2i, 하나는 1 마이너스 2i 이렇게 허근을 2개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한 실근 그리고 두 허근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좀 구별을 좀 하는 거죠. 근데 크게 이렇게 한 4가지, 근데 뭐 이게 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되죠. 서로 다른 세실근이거나 중근을 갖거나 한실근과 두 허근을 갖거나, 보통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거냐,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별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판별할 거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판별식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분해를 해서 판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얘를 1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는 0이다 라는 형태를 가지고서 근을 판별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샘플 문제를 지금부터 2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2차식에서 판별식을 쓰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어. 주의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주의사항을 좀 잘 지켜주셔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좀 답을 쓸 수가 있고, 요거는 우리가 문제 풀면서 정리를 좀 할 거야. 그것만 이제 신경을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난이도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 학교 시험에 얘도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417번을 좀 볼 건데, 플러스 A는 0이다. 자, 얘가 한실근과 두허근 같게끔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일단 테마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417번 문제는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한실근과 두허근을 가지려면 요 A 값이 어떠한 범위의 값을 가져야 되냐.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이 요거하고 요거, 요런 세 분류 중에서 요런 상황이 될 때 A 값은 어떤 값이 되어야 하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3차 판별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3차 판별 문제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별하냐면, 판별식을 빡 이렇게 써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1번 하셔야 될 것은 인수분해다. 이렇게 출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약간 무섭게 생긴 것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지? 인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문자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인수분해라는 건 어떠한 값을 대입해서 0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출발은 이거지. x에다가 풀마 1, x에다가 풀마 2들을 대입해 보면서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근데 의외로 이렇게 문자 있는 게 대입하는 걸 찾기가 되게 쉽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 값을 찾을 때 문자를 잘 관찰하시면 굉장히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면 A라는 문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은 A라는 문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A라는 문자는 0이 되어야 해. 내가 어떠한 숫자를 빡 하고 넣었을 때 이게 다 전개가 되면서 이 A와 A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없애려면 X에다 과연 어떤 값을 넣어야 A가 없어질까를 생각해 봤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두 개가 더해지면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얘는 누구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이런 느낌으로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를 없앨 수 있게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1, 너는 플러스 3, 그리고 너는 A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곱한 거,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A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실제로 0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니까 이거 다 지워지거든요. 숫자도 없어지고 A도 지워지면서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는구나.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한 거고,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려면 조립제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쓰시고, 여기는 3, 여기는 A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는 A, 이렇게 이제 개수들을 문자를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좀 무섭긴 하지만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된다고 했으니까 1은 그대로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곱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더해서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곱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더해서 내려오면 얘는 A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곱해서 올라가면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느낌이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또 0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보고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다 쓸까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얘를 보면서 쓸 수 있고, 요걸 보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는 얼마? 0이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 보이는 식을 인수분해까지 했다. 1단계까지 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일단은 0 되는 애를, 대입해서 0 되는 애를 찾았는데, 찾는 방법은 어떻게? 문자를 좀 잘 쳐다보면, 이거 마이너스 1 넣어야 이거 없어지겠네. 이런 느낌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걸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았고, 똑같이 숫자처럼 조립제법을 한 거예요.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내려오면,
아,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까지 하면 1단계가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판별하시면 돼요. 판별.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잘 쳐다보면 보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을 했으니까. 일단은 1차 식을 보시면 근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실근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처리가 됐어? 한실근은 무조건 마이너스 1로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뭘 했으면 좋겠다? 두 허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그 두 허근은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 보이는 2차식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들었을 때 그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뭐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는 얘가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이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얘네가 지금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허근이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의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을 쓰시고 걔가 누구보다 0보다 작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이 2차 방정식이 두 허근을 가지면 되니까. 그리고 얘는 또 짝수니까 4분의 d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얘는 반 나눠서 1의 제곱 마이너스 짠 하시면 요거는 a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이 식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1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최종적으로는 a는 1보다 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해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3차 방정식을 판별하는데 얘를 뭐만 시키면? 인수분해만 시키면 결국에는 2차 방정식 판별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주의사항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플로우로 간다. 자, 하나 더. 여기서 이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조금. 좀 지울까? 어이!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고, 봐봐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3차 판별인데 여기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요. 잘 보셔야 돼. 3차 판별.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이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 친구의 근이 중근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가 나오는데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런처럼 뭐 이렇게 두 개가 근이 똑같거나 아니면 3개 다 같은 거 이런 거를 합쳐서 우리는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얘를 어떻게 중근을 갖는지를 확인하냐 라고 하면 3차 방정식은 똑같아. 누구부터 출발한다? 일단 인수분해부터 한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하냐? 3차식은 하고 생각해 보면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값 풀마 1, 풀마 2, 풀마 3을 대입을 해서 0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3차 방정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쳐다보니까 이게 문자를 보면 뭘 넣어야 될지 대충 보인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럼 과연 이 A가 없어지려면 X에다가는 뭘 넣어야 없어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랑 A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X에다 누구를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X에다가 1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넣어보시면 1,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되어서 0이다. 그러니까 정리가 될 거니까 이게 0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것은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2창의 개수는 0, 1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리고 상수항의 개수는 A다. 이렇게 이제 개수만 적어주시고 0 대입해서 0 되는 쓰시고 똑같이 조립제법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짠! 이렇게 하시면 인수분해가 거의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x-1 요거는 요거 가지고 인수분해하고 요거는 x제곱 플러스 x-a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게 돼. 이렇게 해서 일단 인수분해를 끝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다. 근데 이제 2단계가 조금 빡세거든요. 2단계. 판별인데
뭐가 좀 빡세냐면 이제 조금 이따 정리를 할 건데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 이건 따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중근을 갖거나 또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 거를 좀 정리해야 돼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다 해주셔야 우리는 정확하게 중근 상황을 좀 분류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중근이 되거나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조건은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깔끔하게 하셔야 여러분들은 답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 하나를 자꾸 빼먹어서 틀린단 말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 상황이 두 가지? 이게 무슨 소릴까? 잘 봐봐. 이런 거야. 일단 지금 나는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래서 근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 근을 보니까 여기 보이는 얘를 보니까 근이 누가 있어? 1이라는 근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2차식에서 근이 몇 개가 나오겠다? 두 개가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아마 정리가 될 거야. 그지?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잘 봐봐. 조금만 기 모아봐. 잘 봐. 여기서 중근을 가진다라는 말이 잘 보면 근이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근이랑 이 근이 같다. 이 근이랑 이 근이 같다가 사실은 중근을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2, 여기에 만약 2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무슨 근이야? 중근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근과 여기 근이 같으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가 첫 번째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 근과 여기 근이 같다는 건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식에서 얘가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 너하고 근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이 0이면 된다는 거야. 이거지 될까요? 자, 그럼 이게 상황 하나인데 나머지 상황 하나가 또 뭐가 있냐? 이 두 번째 상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뭐냐? 잘 봐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여기 근은 달라. 예를 들면 얘하고 얘는 근이 다른 근이야. 다른 근인데 여기에 1이라는 근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도 뭘 가져? 중근을 갖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근이 같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서 나오는 실근 하나와 이 2차 방정식 근 하나 중에서 얘가 누구인 경우 1인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근과 이 근이 같아지니까 뭐가 돼? 중근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이 근, 여기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1이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 저 2차식에다가 1을 대입해. 네가 근이잖아. 그러면 이 근을 여기다 뭐 한다? 대입을 한다.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1이다라는 말이 똑같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두 개의 근이 같아지면서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3차 방정식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근 하나가 이렇게 중근을 가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누구기도 하고 0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근, 한 1차식의 근인 1이 여기다 대입돼서 뭐가 되면 0이 되면 얘도 근으로 가질 수가 있으니까 중근을 갖는 상황이 된다. 즉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다 처리를 해주셔야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해 주면 돼. 됐을까요? 그래서 이 상황 두 개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시중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 판별식 써보시면 이렇게 되죠.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4a가 되고 얘가 0입니다 가 될 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첫 번째 a 값이고요. 두 번째는 1을 대입하면 또 0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1을 대입을 합니다. 쓱. 그럼 여기다 1 대입을 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뭐면 돼? 0이면 돼.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돼도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중근을 갖는 a 값 최종적으로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온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2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태포가 길었는데 여기까지 조금 끊었다 가셔. 네, 조금씩 쉬었다 합시다. 8시 35분인데 한 10분 쉴게요. 다시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확실하게 오늘 하셔야 돼. 오늘 이것만 잘하시면 한 문제 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은근히 실수 많이 하는 거라서 파이팅 기모 와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다. 자,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면 3차 방정식 근을 판별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많이 해봤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 뭐 허근 아니면 중근 이런 거는 판별식 하나로 끝냈는데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하냐? 근 판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총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근 세 개가 다 다른 실근일 수도 있고 그 중에 두 개가 같거나 세 개가 같은 중근이라는 걸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실근 하나하고 허근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황을 우리는 판별을 해야 되는데 뭐 판별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3차 방정식을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근을 판별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주의사항이 있다 그랬다. 그 주의사항은 저기서 문제를 보면서 확인하고 다시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샘플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3차 방정식이 있거든요. 이 3차 방정식이 근을 분명히 3개를 가질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실근이고 2개는 무조건 허근이기 되게 하는 요 A 값의 범위를 한번 좀 찾아주실래요? 이렇게 나한테 근의 판별에 대한 조건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근 판별하세요. 3차 판별을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인수분해부터 해야 된다. 근데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뭔가 값을 대입을 해서 0이 되게 하는 수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풀마1, 풀마2, 풀마3을 대입하려고 봤는데 막 문자도 있고 하니까 약간 이거 되는 거야 싶긴 하지만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건 인수분해가 되게끔 문제를 줄 거고 그럼 어떤 값을 대입하나는 순서대로 하셔도 되지만 사실 문자를 잘 쳐다보면 뭐가 된다? 힌트가 된다. 여기는 상수항으로 A가 있고 여기는 개수로 A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없애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야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자를 없애는 X값만 찾아보면 아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겠군 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얘는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그래서 그걸 찾게 되면 우리는 조립제법으로 똑같이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요거는 그대로 쓴 거고요. 마이너스 1로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해서 0 되는 상황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얘를 보고서 x 플러스 1, 얘를 보고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라고 했는데 실근 하나는 무조건 여기서 나온 거잖아. 이미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으니까 허근 두 개는 어디서 나오면 된다? 여기 보이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면 된다. 여기서 두 허근을 가지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음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1차, 2차로 판별을 하면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3차 방정식을 판별하는데 이번에는 뭘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를 체크해보자. 똑같아요, 순서는. 인수분해 하면 되고 인수분해해서 1차와 2차로 만드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을 판별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근을 갖는 상황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가 나온다고? 두 가지가 나온다. 상황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나온다.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는지를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상황은 여기 보이는 2차식 여기에서 이 두 개의 근이 같은 상황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예를 들어 2분의 1 여기서 근도 2분의 1 두 개가 똑같은 근이면 얘는 중근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파란색에서의 두 근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1차식에서의 근인 1과 여기에 보이는 이 2차 방정식에서 근 하나인 1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상황이죠. 이 실근과 여기에 있는 근이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의 조건은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로 우리는 연결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찾아야 된다. 다시 그러니까 근이 3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을 수 있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근인 1이 여기다 대입하면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를 계산하면 A값이 빼기 4분의 2, 1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올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고 두 번째는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A는 2가 나온다. 그럼 여기에 근이 1이 있는 상황에 A가 2가 돼도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자, 한번 직접 확인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 두 근을 갖는 A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잖아? 그럼 실제로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식이 되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근이 같아지는 중근의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 A에다가 2를 대입하잖아.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해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가 돼서 2, 1 플러스 마이너스 xx가 되죠. 그러니까 근이 여기가 하나가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어때? 이렇게 두 개가 중근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뭐야? 중근을 갖는 형태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챙겨줘야 된다가 포인트야. 야, 무슨 말인지 돼요? 괜찮아요? 좀 빡센가? 자, 다시 이거 밑에 거 한 번 더 풀어줄게. 자, 하나 더 해보자. 잠깐만 빌려줘. 잠깐 미안. 내 건 안 뽑았고 하나만 더 보여줄게. 420번도 한번 같이 갈게요. 자, 다시 한번 봐볼게. 전화, 땡큐.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420번인데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모든 실수 A의 곱을 구해라. 이게 이제 문제죠.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근은 판별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뭐 해준다? 얘를 인수분해 해준다. 그리고 인수분해 할 때는 어떠한 값을 대입해서 0이 되는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는 플러스 A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있다. 그러면 나는 과연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해야 0이 될까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x에다 1 대입하면 없어지겠다. 그죠? 이 둘이 없어지는 건 1이니까 1을 대입해 보시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되면서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 1 마이너스 a, 여기는 a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시고 똑같이 여기다가 1 쓰시면 되고요. 1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얘는 깔끔하게 딱 0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여기다 쓸게요. x-1 그리고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가 1단계죠. 자, 그런데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근을 판별해야 되잖아. 그런데 중근을 갖는 건 두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첫 번째, 누가? 이 친구가 중근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 거를 우리는 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근이 같아질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짝수니까 4분의 D로 정리를 해주시면 너를 반 나눠서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너 곱해주면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B가 0이면 될 거고요. 따라서 요거를 만족하는 A 값은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첫 번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떤 상황이야? 이 친구의 근이 지금 1인데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의 두 근 중에서 한 근이 누구일 수도 있다? 1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이 두 개가 같은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도 중근이잖아. 이 파란색에서의 두 근은 다르지만 얘가 이렇게 두 근이 같아 버리면 이것도 중근을 갖는 거니까 이 상황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친구의 방정식의 근이 1이다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니? 라고 하면 근이라는 건 뭐 하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누구를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근 중에 하나가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까지 해주시면 얘는 1 더하기 2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뭐다? 0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값은 얼마다? 5다 해서 이 두 개가 내가 찾는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하고 얘를 뭐라 그랬으니까? 곱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한 것은 답은 5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약간 정리될까요? 이게 이제 중근을 갖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할게. 417번, 419번 요 라인 한번 연습하시고 이거 다 하면 제가 한번 또 풀 거예요. 서로 다른 세시근까지 하면 끝이에요. 근데 요거는 우리 예제 없어서 요 두 개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한번 시작! 혹시 잘 안 되시면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최대한 처리를 해보죠. 어쩌다 한번. 나 오늘 하나 올릴게. 나 올릴게. 그거 보내줘. 보냈어요.
아, 보냈어? 나 지금 근데 저거 찍고 있어서 지금 좀 있다가. 이거 왜 찍는 거예요? 복습용 영상 겸 뭐 유튜브 영상용 뭐 이런 거지. 아까 그 아니. 이거 니네 나중에 복습할 때 뭐 어떤 거? 편집? 아, 너희 말 편집하는 거? 거의 다 해. 거의 다 하는데 내가 까먹고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막 너희가 예를 들어 나 화장실 갔는데 뭐 이렇게 여기서 김성갑 막 이러면 이제 거기 목소리 다 들어가. 아, 근데 나 옛날에 진짜 그런 적 있다. 옛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고3이었는데 수업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좀 너무 좀 그날따라 너무 좀 불성실하고 내가 좀 얘 요새 숙제도 계속 안 해오고 이래가지고 한번 빡쳐가지고 불렀어. 그래가지고 따로 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야, 너 요새 왜 그러냐 막 뭐라고 좀 혼내는 영상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편집해서 내가 모른 거야. 그게 영상에 다 들어갔어. 근데 그 같은 반에 이제 그 영상으로 복습을 하던 애가 갑자기 나한테 막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거 지우셔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봤더니 그 영상 그대로 다 올라간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냅뒀어. 아, 이거 언제 또 지고 언제 다시 올려 이래가지고 귀찮아서 냅뒀어. 근데 뭐 어차피 뭐 그거 많이 보지도 않고. 아니야, 근데 너희 뭐 아니야, 편집 웬만하면 해서 그냥 너희가 좀 보기 좋게 하려면 딱 수업 너희 막 풀고 있는 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잖아. 근데 그 자전거 브이로그 올렸어요. 자전거 브이로그? 올렸냐고? 아니, 그날 여기까지 오려고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나왔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냥 동네하고 저쪽 해가지고 크게 저쪽 이렇게 멀리 호수 있는 데까지만 가다가 왔어. 아, 나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 내가 한번 찍을 거야. 조만간. 여기요? 여기다 드세요, 여기다가. 아, 야, 그 얘기 하지 마. 야, 진짜 그거. 아예 안 부끄러운데 갑자기 부끄러졌다고 니네가 그러니까. 나 되게 당당했다고 내 자신. 나는 괜찮았는데. 아침 노래 부를 때 진짜 개킹 받아. 아, 개킹 받아? 네. 네. 아니 손을 이러고 불러. 진짜. 다음에 한번 제대로. 야, 이거 빨리 지금 풀고 있어? 아니요. 안 풀고 있어? 아니면 나 그냥 다음 거 그냥 해. 안 풀면? 아, 이거 지금 갑자기 왜 안 푸는 거지? 다 풀었어? 좋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요 근데 안 되면은 저한테 꼭 다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테스트 칠 거야, 이거는. 야, 진짜 농담 안 하고 이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오는 학교는 없어. 이거는 그냥 100% 나온다고 보면 돼. 다만 좀 쉽게 나오면 한실근과 두어근이고 이렇게 한실근과 두어근으로 나오는 학교 거의 없어. 기본 중근이야. 기본 중근. 근데 사실 중근 말고 서로 다른 세실근도 있어. 근데 그것까지 하면 오늘 내가 봤을 때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요거 2개 하고 다음에 서로 다른 세실근도 할 건데 요거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시험에 100% 나오는 거고 더 어려운 거 뭐 보기차식 근판별 이런 것까지 가면 지금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잠깐 멈춘 거야.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것도 당연히 힘들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자, 오늘 제가 딱 한 가지 테마만 더 할게. 그리고 이제 오늘은 더 이상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좀 연습하면서 잘 안 되는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살짝 얘기만 하고 풀진 않을게. 그냥 한번 살짝 봐봐. 자, 우리 아까 다시 한번 봐보면 3차 방정식 판별식에서 중근 갖는 게 도대체 뭐냐? 중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중근을 가지려면 요 파란색의 두 근이 뭐하다? 같다.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D는 0이다. 이렇게 쓴 거고. 그리고 이렇게 2개의 근이 같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 근이 있다는 어떻게 표현해? 이 근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다? 0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2가지가 중근을 갖는 2가지 상황인데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니까 이 3개가 다 달라야 돼. 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이 2개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쵸? 얘가 2고 얘가 2면 이거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쵸? 서로 3개가 다 달라야 되니까 이 2개가 어때야 돼?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건으로 보면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된다? 크면 된다가 첫 번째 상황이야. 그쵸? 근데 두 번째를 잡아야 돼. 두 번째. 어때? 이 2개도 달라야 돼. 그죠? 그럼 이 2개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는 근으로 1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 돼요. 여기에는 1이 있으면 또 중근을 갖게 되니까 안 돼서 여기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1을 대입했을 때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2가지로 정리가 돼요. 실제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했을 때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로 딱 정리를 했을 때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건데,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제가 한번 약간 이거는 유형으로 한번 날 잡고 한번 연습까지 제대로 한번 할 테니까 지금 교재에 있는 걸로만 일단은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이해가 됐으면 아마 그냥 될 거고 안 되면 아마 잘 안 될 거야. 세 개가 다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완성해 보고 나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요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울게요, 이건. 해요. 야, 약간 어떤 영상 올리면 좀 재밌을 것 같니? 유튜브 채널에. 좀 너희가 봤을 때. 아, 딱히 근데 먹방? 근데 냉면 또 먹어. 냉면? 노래방 셀프로 한입 먹자마자 냉면 궁금해. 알겠어. 나 먹방 한번 할게. 나 노래방도 한번 갈게. 나 원래 근데 노래방 간 거 사실 있어, 브이로그 하나. 아니 근데 쌤이 수원 영상 올린 유튜버인데 냉면 먹는 게 조회수가 제일 높아. 아, 근데 그거 왜 보는 거야, 나 진짜. 근데 그것도 사실 올리려고 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때 무슨 뭐 쇼츠인가? 뭐 그런 게 이제 막 나왔을 때, 이제 같이 편집하는 애랑 같이 이제 송주 불냉면 뭐 거기 뭐 요새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으러 가볼까? 해가지고 한번 먹으러 갔어. 그래서 갔는데, 이거 한번 찍어서 올려볼까? 해가지고 그냥 걔가 올린 거야. 그래서, 야, 근데 이런 걸 볼까? 했는데, 이게 웬 거지? 그래서, 이걸 왜 보지? 말해야겠다. 그거 뭘 찾아서 봐, 그걸. 나 찍은 거야? 아니 쌤 유튜브. 그래? 아니, 나 찍은 거면 이렇게. 띄워드릴까요? 어? 아니. 또 찍어. 발랄하게. 그래, 아니, 얘 지금 표정 봐봐. 쟤 왜 저래? 막 이런 표정인데, 뭐. 자. 오마이갓. 왜, 이게 이상해? 징그러? 이거 인스타에 올려요. 이거? 네. 이렇게 하는 거?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그래? 아까 너무 대충지도. 네. 아, 그래? 쌤 언팔돼 있는 거예요? 아, 짤막당에 나왔다. 야, 좀 크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네, 보여드릴까요? 네. 써니가 단톡하네. 뭐 하자고? 선이가 단톡. 야, 이건 좀, 내가 뭐, 길진 않지만 좀 약간,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긴 했네. 너무 대충 아, 뭐야 이거? 어떡하지? 날려볼까? 내가 원래 좀 짧긴 해. 너 쪽 키 몇이냐, 너는? 너 쪽 키 크지 않니? 76? 나랑 비슷하네. 네? 어? 왜? 나도 70 몇이야? 쌤 너무 같은 키 다른 느낌. 너 근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크지 않아? 너 더 컸을 것 같은데? 더 클 것 같은데? 쌤이 나 76이었다? 그럼 나랑 몇 cm 차이 안 나네? 쌤 지금 한번 야, 비율. 나 근데 요새 좀 살 많이 찐 것 같아. 근데 오늘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났거든? 그래서 딱 보자마자 딱 그러더. 좀 풍채가 좋아졌네. 이런 표현을 내가 들을 줄 몰랐는데 이게 좀 덩치가 커졌다고. 그래서 그래요? 하고 이제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 나 약간 좀 많이 쪘나 이러긴 했거든. 근데 너희는 자주 봐서 잘 모르겠지? 아닌가? 제가 딱 봐도 알겠니 혹시? 럭비? 야, 럭비 아니야. 아무튼 알아서 나 진짜 살 뺄 거야. 심혜원이 쌤 보고 럭비공이래요. 럭비용 같아? 되게 정중하게 잘 공격하네, 그죠? 럭비공. 자, 알겠어. 아무튼 나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이제. 자, 시작합시다. 요거 마지막 라스트 빡 하나 하고 이제 연습 한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사실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이거는 무조건 가르쳐야 돼. 왜냐하면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 필수템이거든요. 되게 많이 쓰이는 거라서 앞으로 살면서 수학하면서. 그래서 좀 정리를 해줄 건데 막 공식이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2차보다는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일단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cx 플러스 d는 0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이고, 이제 근이 알파 베타에 이제 세 번째 친구 감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근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베타 순서로 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근과 누구의 관계? 요 개수들, 요 친구들을 우리가 개수라고 부르잖아. 요 개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공식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세근의 합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 세 개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얘는 개수로는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a분의 b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근의 합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세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합만 구하는 건 누구만으로도 판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근의 개수로만으로도 가능하다. 뭐 개수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름을 스라고 붙이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를 또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스라는 것은 세 개가 있을 때 요렇게 두 개 곱하고 요렇게 두 개 곱하고 요렇게 두 개 곱해서 더한 거, 요걸 저는 그냥 이름을 스라고 붙인다고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름을 붙인 건데, 알파 베타 더한 거, 곱한 거, 그리고 베타 감마 곱한 거, 감마 알파 곱한 거를 더한 거를 저는 이름을 스라고 부르고요. 요 조합은 누구분의 누구? a분의 c다. 요렇게 이제 씁니다. 스. 그래서 스는 개수로 저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 3번 곱. 곱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세근의 곱인데, 곱 같은 경우는 누굴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누구분의 누구다? a분의 d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개의 결론을 정리해 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3차 방식의 근과 배수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뭐 쓰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저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뭐 곱셈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막 적었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요거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인수분해해서 세근을 다 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세근의 합만 구한다. 즉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만 구한다고 하면 이거는 개수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붙이고 1이랑 3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이제 3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하는 거는 스인데, 얘는 마이너스 안 붙이고 누구분의 누구? 얘분의 얘다. a분의 c 이렇게 되니까 너는 빼기 4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세 개를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한 거는 마이너스 다시 붙이고 너분의 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합수곱을 적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사실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직접 보여드려도 괜찮은데, 사실은 이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세근이 알파라는 것은 얘는 x-알파와 x-베타와 x-감마를 뭐로 갖는다? 근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면 인수로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전개할 때 곱셈 공식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똑같은 게 이렇게 세 번이 등장을 하게 되면 x로 무슨 차순 정리를 해?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습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이사이에다가는 뭘 채워주면 돼? 여기는 세 개를 뭐한 거? 합한 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스.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채워주면 얘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누구? 세 개 곱한 거.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개한 거랑 비교를 해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여기 보이는 얘랑 부호만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게 얘랑 똑같다. 뭐 봐.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너랑 부호만 반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스는 그냥 여기 마이너스 4 그대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알파 베타 감마는 뭐다? 예, 부호만 반대다. 이 친구가 5니까
이 친구는 뭐라는 거야? 이렇게 뭐라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서 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개수가 붙으면 그 개수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이런 공식이 완성이 됐다.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나열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뭔가 보이냐면 이런 패턴이 이 세 개의 조합이 어디서 되게 많이 나왔냐면 1단원에서 곱셈 공식에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 세 개가 등장하는 곱셈 공식. 첫 번째 뭐가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있죠. 이거 어떻게 생겼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에 플러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거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죠?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 합이 있고요. 여기에 수가 있어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거 이제 물을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제일 긴 거 있었죠? 뭐 있었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는 누구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같이 나와. 걔에다가 플러스 누구까지? 이 친구까지. 이 세 개의 시리즈는 조합으로서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곱셈 공식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안 외우면 또 여기서 또 고생해. 근데 그때 잘 외우면 맞다 저거 하면서 외우면 되는 거고요. 뭐 자주 안 쓰는 거니까 까먹으셨다면 틈날 때마다 외우셔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 막 이런 데 들어가 있고요. 여기 수도 막 들어가 있고 곱도 있고 뭔가 구하기 딱 좋고 그쵸?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됐을까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진짜 미안해.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게. 다음에 그냥 내 것도 뽑아 놓을게. 응? 자, 421 두 문제 남았나? 네, 두 문제. 오늘 두 문제만 더 할게요. 작성은 오늘 얘기 안 했는데 작성 다음 시간에 하자. 네, 딱 여기까지 두 문제만 더 하고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제곱 3차 방정식이 있고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줬을 때 이렇게 세 개의 조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게 문제죠.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아무래도 근과 개수의 관계로 우리는 좀 값들을 조사하는 게 제일 먼저일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이렇게 적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근과 개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너분의 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걸 스라고 부르면 너는 사실 여기에 누가 있어요? 0x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분의 0 하면 얘는 0일 거니까 이 값은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알파 베타 감마 세 개를 곱한 거는 마이너스 다시 붙여야 됩니다. 너분의 너니까 너는 빼기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단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서 1번을 풀 건데 1번은 사실은 뭐 하면 돼요? 얘는 그냥 계산을 통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산 해보면 세 개를 같게 만들려면 알파, 베타, 감마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베타 감마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알파 감마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알파 베타를 이렇게 곱해주면 분모가 통분이 돼서 쟤는 통분을 시킨 다음에 더하게 되면 1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위에는 스가 돼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값이 얼마냐 라고 했더니
곱이 지금 빼기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스는 0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0 이렇게 들어가서 값은 0 이러면은 1번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뭐 요 근계수 가지고서 뭔가 원하는 값을 그냥 구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끝인 거죠. 그죠? 아니. 되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하는 게 귀여워가지고. 한번 따라해봤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다가 바로 내린 거야. 자, 1번 그랬다. 자, 그럼 이제 2번. 2번을 딱 보는 순간 오, 나의 머릿속에서 바로 뭔가 이거 바로 알 것 같아 했으면 되게 좋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이 사실 어쨌든 나한테 이런 애들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식 자체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그냥 사실 그냥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뭐 해서 제곱해서 그냥 전개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만약 공식을 니네가 이거 딱 곱셈 공식 변형으로 외우지 않았다면 그냥 뭐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전개한 식을 적어만 봐도 이거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 이거 3개 항 전개하는 거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얘는 뭐의 제곱? 알파 제곱. 얘는 그 다음에 베타 제곱. 그 다음은 감마 제곱. 하나씩 각각 제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서 2배, 이렇게 곱해서 2배, 이렇게 곱해서 2배가 사실은 2배의 스가 된다는 걸 안다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그냥 사실 전개만 해도 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되고, 그러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00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이 친구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요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지금 얼마라고 줬으니까 0이라고 줬으니까 이건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0이다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이 친구의 값은 뭐가 된다? 100이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번 이 친구만 구하면 끝입니다. 이 친구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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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뭐야? 여기 보이는 제일 긴 걸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나의 목표를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면 이 친구는 사실은 얘를 구하는 게 나의 목표다. 그러면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일단 근계수에서 준 게 합스곱이에요. 그러니까 합스곱은 다 갖고 있는 거야. 방금 합 얘 갖고 있죠. 스 갖고 있죠. 곱 갖고 있어요. 이거 세 개는 근계수로 다 구했다고. 그리고 방금 전에 내가 누굴 구했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도 어디서? 여기 2번에서 구해놨어. 얼마라고? 100. 그러니까 저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숫자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빨간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0이죠. 너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아까 100이었거든요. 이게 100. 그리고 스가 지금 0이에요. 스는 0. 100, 0.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0. 그리고 너는 빼기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곱한 것이 저기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줄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3곱인데 곱도 우리 알아요. 얼마였죠? 빼기 3이죠? 그럼 여기다가 빼기 3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뭐가 돼? 플러스 9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1000이고요. 그리고 9 넘기면 마이너스 1009 이렇게 되네요. 뭐 답이 좀 이렇게 어설프지? 뭐 맞나 이거? 마이너스 1009 맞겠지 뭐.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답이 된다. 3번.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공식 암기만 돼 있으면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까먹으면 못 푸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 외워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곱셈 공식 변형까지. 됐죠? 오늘은 요 문제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거고요. 그리고 다 되신 분들은 아까 숙제 프린트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